이번 단원에서는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라는 개념은 짧다는 얘기죠. 기간적으로.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투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학습하시면 조금 더 학습이 쉽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기업이 여유 자금을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들이다. 보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단기 투자 자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의 종류는 단기 금융 상품이 있겠고요. 단기 대여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금융 상품은 전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채 등 정형화된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을 하거나 기한이 결산일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 상품들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은 뭐 예금 적금 성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금전 대차 계약에 따른 자금의 대여 거래로 발생한 것인데 회수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채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가증권. 1년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단기 투자 자산들을 유가증권이라고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에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유가증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유가증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단어는 단기 투자 자산인데 그 중에서 주식 관련한 부분을 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대여금에 대한 내용은 뒤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재상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분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에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겁니다. 권리, 소유 지분에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채무증권입니다.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다는 얘기고, 그걸 보유할 수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랬을 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이 되느냐, 만기 보유 증권에 해당이 되느냐를 먼저 판단하고,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증권의 종류는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일단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처리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구입 시 공정가치라는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장부가액, 취득원가를 최초로 인식하며, 그러니까는 장부에 처음으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취득 재비용은 단기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근데 수수료 비용의 계정 과목에 분류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요, 영업 외 비용이 있는데, 이 경우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 계정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 공정가치로 장부상 정리를 하고, 취득 시의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장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 장부상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이 다른 때를 말하는 거죠. 다른 경우 그 차액을 단기 매매 증권에 가감,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이 증가되든지 감소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감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로 계정 과목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가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월 1일이고요.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V의 주식 10주를 공정가액 50만원에 취득을 하고, 취득 수수료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되다 그랬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나갔는데 우리가 주식을 구입을 했고, 이 주식의 구입 목적이 단기 자금 운용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고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에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50만 원이 되겠고요. 수수료 비용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은 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예시를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했을 때 공정가액이 이게 거래되는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커진다 그런 얘기죠. 많아졌다. 12월 31일 결산이고요. 결산 시 현재 주 V의 주식 10주 공정가액은 53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정가액이 53만 원이 됐고 내가 구입 시 가격은 50만 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3만 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3만 원만큼 금액이 늘어난 거죠.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발생이 된 거고 결산 시에 지금처럼 평가를 하였을 때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평가이익이라고 해요. 평가이익.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증가한 만큼 3만 원을 차변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고 대변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해서 수익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였을 때 장부가액이 많다, 공정가액이 적다는 얘기죠. 자, 거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현재 주 V의 주식 10주의 공정가액은 48만 원으로 평가를 됐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한 거래인데 9월 1일 날 한 거래인데 이 거래가 1번처럼 됐을 경우 또는 2번처럼 됐을 경우 각각을 생각하는 겁니다. 9월 1일 날 거래가 됐고 1번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어서 다음에 2번 연결된다. 이게 아닙니다. 9월 1일에서 1번이 됐을 경우 이랬을 때 하나, 또 가격이 내려간 2번일 때 하나, 이렇게 따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처음 구입할 당시는 5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금액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48만 원으로 가격이 감소됐다는 얘기죠. 감소. 줄었어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감소죠. 자산의 감소 대변이겠고 평가를 하였는데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평가 손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을 대변으로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매도 가능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의 구입 시 공정가치로 장부가액 취득원가를 최초 인식하며 취득 부대 비용은 매도 가능증권의 장부가액, 다시 말해서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에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매도 가능증권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지 말고 장부가액의 원가에, 다시 말해서 매도 가능증권 원가에 포함시켜서 가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다르니까 이걸 꼭 차이점을 알아두십시오. 기말 결산 시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 그 차액을 매도 가능증권에 가감을 하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계정 과목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의 하나죠.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익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익 비용이. 앞서 공부했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인데요. 지금 학습하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학습을 해 두시고 암기를 꼭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겠는데요. 이것만은 꼭꼭꼭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의 처리 방법인데, 단기 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이 수수료 비용이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인 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매도 가능증권은 원가에 가산해라. 매도 가능증권 금액에 포함을 시키란 얘기죠.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계정 과목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은 수익 비용이 아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꼭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가증권의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 V의 주식 10주를 공정가액 50만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비용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되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증권이 되는 거죠. 단기 목적일 때는 단기 매매증권인데, 이거는 투자 목적이 장기 목적입니다. 장기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수시로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매매를 하겠다 이랬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지만, 투자 목적일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이 수수료 비용,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이 금액을 매도 가능 증권 원가에 가산을 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나간 건 대변이고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데, 구입 가격은 50만 원인데 만원이 수수료가 포함이 돼서 총 51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 매매 증권과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학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일입니다. 결산시 공정가액하고 장부가액이 있는데요. 공정가액이 커졌다, 많아졌다는 얘기죠. 결산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주식회사 V의 주식 10주의 공정가액이 53만원으로 평가가 되었다. 구입 당시 51만원이었습니다. 51만원. 그런데 이 금액이 53만원이 되었죠. 그러면 2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증가가.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2만원, 대변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랬죠. 평가이익 2만원.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2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2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 예시입니다. 공정가액과 잔고가액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정가액이 적은 경우 예시입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현재 주 V의 주식 10주의 공정가액은 48만원으로 평가가 됐다. 자, 구입 당시에 51만원이었는데요. 이 금액이 48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 가능증권 금액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평가에서 손실이 났다.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분계를 보시면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이 감소가 났죠. 감소. 그런데 구입 당시 51만원이었고요. 현재 가격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3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3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여유 자금 활용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기한이 1년 이내 도래를 하는 것들을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 자산의 종류에는 단기 금융 상품이 있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있겠고요. 유가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유가증권 부분을 심도 있게 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라는 것이고 지분 증권과 채무 증권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증권이라는 것은 회사, 조합 등의 순재산에 대한 소유 지분과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들을 말한다 그랬고요. 채무 증권이라는 것은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으로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종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있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이 목적이라는 것이고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자는 것이고요. 만기 보유 증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능력이 있는 경우에, 능력이라는 것은 자금력이 있느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도가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없는,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들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유가증권의 결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중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죠. 그래서 단기간 시세 차익이 목적일 경우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수수료 비용으로 취득시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결산 때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를 시켜주시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수익 처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실효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액보다 장부가액이 작다는 얘기죠. 공정가액이 작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으로 단기 매매증권 감소를 시켜주시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취득세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평가 결산 시 평가를 했을 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똑같이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이 아닐 경우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입을 했을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고요. 대변에 이제 대금 지급이 무엇이 됐느냐. 그래서 여기 예시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고 예시를 한 거고요.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원가 금액이 증가된 상태라는 거.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취득 시 수수료 매도 가능 증권 원가에 가산을 해준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결산 시 예시인데 공정가액이 많아졌다.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많아졌다. 그럼 금액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증가됐기 때문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증가시켜 주시고 이 역시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는 공정가액이 작고 장부가액이 많다. 공정가액이 작다는 건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죠.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에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거는 매도 가능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소 내용들이 많이 어렵고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잘 익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